이 1심과 2심이 이제 판결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1심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국민들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법원이 그래서 이제 해석을 유죄를,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엄격하게 본 거죠. 이건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냐라고 볼 만한 명확한 허위인지 그 이렇게 사안 또 자체만 본 거죠. 집중을,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 법적으로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지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공소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학교를 뭐 속이고 이런 네. 것들. 근데 이제 문제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차장이라는 사람을 같이 출장 갔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직원이 많으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인식의 문제니까 이건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허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상당히 무리한 선례가 없었던 사실 여기 계신 분들 1심 때 다 무죄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 뒤집힌 거잖아요. 왜요? 그 위증교사는 유죄고 공직선거법은 무죄라고 다 이렇게 해석하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인 법에 따른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심도 형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세지. 집행유예 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많아야 한 벌금 150, 뭐 200,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세다고? 이게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거고, 협박을 받았다는 거는 그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어떤 과장된 표현, 또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거라고 보니까 법원의 권능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시로 들 수 있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협박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뭘로 성남시장 때 협박을 느꼈느냐? 공문이 3개가 와요. 딱 3번 보냈어요. 네네네. 거기 보면 적의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성남시가. 적절하고 마땅하게. 맞게 알아서 하세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협박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자료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자, 그거를 넓게 해서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그 선거법에 걸렸거든요. 걸린 이유가 경기도지사한테 뭐를 약속받았다. 약속받았다는 말에서 그게 허위사실로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지사를 만났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 하면서 끄떡끄떡하고 악수도 하고 손도 잡아 나는 그걸 약속받았다고 느꼈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거냐. 그 형사법에서 처벌하는 건 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사실이냐 아니냐 의견은 그 처벌하지 않잖아요. 고 김문기 차장을 알았냐 몰랐냐는 행위가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어요. 이게 기소할 수 있는 거야? 인지 부분인데. 예, 예. 그랬더니 그 국립 끝에 나온 게 그러니까 교유 행위라고 바뀌었어요. 알고 지낸 것도 행위다. 알았냐 몰랐냐도 행위다라는 기상천외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는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일생활에서 교유행위라는 단어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교유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유자가 논유자잖아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골프도 치고 뭐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거의 그 분위기야. 지금. 남천동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았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발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을 조작. 샀다가 손해만 보고 팔았다 뭐 이런 그런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도 봐야죠, 저희가. 자,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2심 판결에 이제 불복을 해서 선거 하루 만에 대부분 이제 상고를 제기해서 야당 쪽에서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했다라고 이제 논평을 냈어요. 예, 의견을 좀 검찰이라는 들어볼게요. 데가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죄를 묻는 게 직업이에요, 그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심 유죄였는데 2심 무죄가 나왔으면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고 상고를 포기합니까? 그거는 직무유기가 될 거야. 당연히 그거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것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한 즉시항고 안 됐다는 거하고 연결돼서 정치검찰이다. 뭘 해도 정치검찰을 할 거예요, 민주당은. 그때 즉시항고는 그것과 이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과하죠. 아니 근데 그게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되지. 왜냐하면 저도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충분히 상고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유로 구속 취소가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70년 넘게 다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법 조문에도 날로부터 날까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아닌 이유를 대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비난이나 욕을 해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사실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상고 포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에요.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행정법원이 오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정직 2개월 맞다. 심지어는 이건 정직 사유가 아니라 거의 해고 사유에 가깝다. 윤석열 총장이 그때 했던 것들은. 근데 이제 1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제거했습니다. 1심 때 이겼던 변호사들 다 해고하고 그래서 패소할 결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패소를 하더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럼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거야. 1심, 2심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상고했어야지. 그건 상고를 안 했어요. 아니 직무유기래잖아요.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고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조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지금 상고를 한 거는 기간 측면에서도 봐야 돼요. 항소심에서 선고가 딱 되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14일 내에 보내야 되고 맞아요.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근데 검찰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고등법원도 그 다음 날까지 바로 대법원에다 서류를 넘겼어요. 급속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낼 수 있는 건데 검찰은 아마 그것도 밤새 갖고 하루 이틀 내에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는 여당 주장을 거의 수행해주는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아니, 고등법원도 바로 줬잖아요. 그 이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깝거든요.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아니, 사실은 원래 검찰은 안 14일까지 가까워요? 다 가깝지? 아니 일반적인 이제 상고 시의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사건은 네. 특칙이 있어요. 특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서류를 빨리 보내는 건 맞아요. 네, 그 네. 특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검찰이 문제다라는 거죠. 3인 대등재판부에서 한 거잖아요. 네. 합의해서 이제 이 무죄가 나왔다 이제 보는 건데 그 제가 들은 거는 그 3인 중에 한 재판관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뭐 보자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좋잖아요. 결과가 어찌게.